네, 뱅크전과 말말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뱅크전과 말말말 첫 번째 말 한번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박근혜가 이랬다면 당장 탄핵. 어제 이제 서울 강남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장애 집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이거요, 정상적으로 하면 언론의 자유 침해한 아주 중대 문제입니다. 만약 박근혜가 이랬다면 당장 탄핵한다고 대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헌법 법률 위반을 하는데 누가 그래 시켜서 했느냐? 자, 서영호 소장. 네. 홍준표 대표 말 그대로 하면 박근혜가 이랬다면 당장 탄핵하자고 했을 것이다. 홍준표 대표가 저 얘기 꺼낸 의도는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화내면 지는 건데, 네. 자유한국당. 화내면 진다. 예, 자유한국당 처지가 지금 그런지 몰라도, 예. 벌써 국회 보이콧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도 초청을 거부하고, 예. 네. 이제 급기야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예. 설령 민주당 내에서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예. 언론 관련된 그 문서를 작성했다 치더라도, 예. 네. 아니 그게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 집권 여당 내에 있는 문제인데 네. 당청 관계도 아시겠지만 현재 당이 대통령이 당이 총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도 국정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해야 될 상황인 것이지 검찰 네. 고발. 이것이 탄핵이라든가 국정조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시비거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교회 앞두고 보이콧을 하고 또 예. 선명한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정교회 국정 주도권을 잡겠다. 나아가서는 주도권이요. 보수 야당들의 통합의 주도권들을 잡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같은데 글쎄요, 번지수를 대통령으로 고른 건 좀 잘못 고른 거 아니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서서 죽겠다던 한국당이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갈급함이 상당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예. 경제도 어렵고 중국에서 예.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나라 굴제 대기업들도 지금 어렵게 되는 상황이 있기 네. 때문에 안팎에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야당에서는 어느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면서 당신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전국 주도권 내지는 예.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예.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어느 하나 딱 부러지게 자유한국당에서 선제 공격을 한다시피 해서 뭔가 이슈를 제기하고 네. 끌고 가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예. 없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 악수를 두는 것 아닌가. 이 조급한 마음에서 악수가, 예. 거리로 뛰어나갔다가 탄핵도 이야기했다가 대통령을 지적했다가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오히려 좀 불안하게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어제 집회에서 탄핵 얘기만 꺼낸 것은 아닙니다. 향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문제를 꺼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정부가 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전대협 주사파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직접 가서 미국을 설득을 하고 또 사드 문제로 중국에도 가겠습니다. 일본도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종 의원. 네.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네. 뜨거운 감자 전술에. 저 얘기를 꺼낸 의도는 뭘까요, 홍준표 대표? 일단 지금 보수 야당, 안보 야당으로서 일단 이제 본인의 어떤 분명한 주장들을 이제 펼쳐 나가겠다 이런 네. 뜻인데요. 사실 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는 이제 모든 상황이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임 체인저. 상황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틀이 바뀌었다. 예. 네. 국민 여론도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전 같은 경우는 이 전술핵 주장을 하면 그렇게 눈길을 주지 않았는데 네. 네. 이제는 좀 더 눈길을 주고 있고 사실은 이제 3차 핵실험 이후에 예전에 6차 핵실험이요? 정몽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식적으로 전술핵 배치를 네. 그때 네. 상당히 혼자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랬었죠. 근데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상당히 좀 배척을 받았는데요. 네. 오히려 이게 좀 선견지명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전술핵 문제는 이제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전술핵 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MBC 방송에서 네.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만큼 왜냐하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핵에는 핵으로. 결국 이것 자체가 보수 야당, 즉 예. 야당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문제고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좀 이슈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선명성. 이슈를 그렇게 잘 되면 잡았다. 지금 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또 여당 일부에서도 의원들 중에서 일부 주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공론화 할 것이냐. 네. 저는 이게 이제 제1야당의 몫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국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국회로 들어가야 들어가서 세미나도 하고 상임위에서 이야기도 하고 지금 뭐 송영무 장관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말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문제에 대한 공론을 모아서 공론을 이걸 모아서. 대통령을 통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바로 또 미국에 가시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략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네. 정말 전술핵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정치적인 본인의 정치적으로 본질.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가지 마시고 네.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공통적 의견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저는 그런 외교적인 수순을 밟아가지 않냐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전술핵 문제 그 공론화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 네. 다른 것보다도 전술핵을 배치하려면 소위 말해서 공포의 균형에 의해서 북한이 핵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네. 돼. 그렇게 되면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나머지 중남미 국가에서 핵 보유하지 않는 나라에서 서로 앞다퉈서 전술핵을 비롯해서 핵 개발하겠다고 나설 때 네. 미국과 중국이나 러시아 이 강대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핵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핵 도미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핵 도미노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전쟁에 있어서 뛰어난 장수가 두 사람이 있는 것보다 평범한 장수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전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야가 안보에 대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미국을 가든 뭐 러시아를 가든 가야 될 텐데 홍준표 대표 바로 전술핵 배치하기 위해서 단판지로 미국 간다고 하는데 네. 과연 미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지? 국내 정치용을 국제 장외전까지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스러운 시선이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술핵 배치 결정은 백악관에서 하는데 사실 정부 대 정부 간의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여당의 대표가 간다고 해서 미국께서 누가 만나줄지 이런 문제도 또 있을 것 같다는 아니, 뭐 생각이 국회 드네요. 대표단 가면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여야가 합쳐서 네. 가서 미국의 상하원들 만나서 우리의 필요성과 이런 것들 예. 좀 토론하면 미국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국 야당 대표가 와서 막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그러면 해보겠다, 미국 이러면. 입장에서 볼 때도 네. 만나주는 것도 네. 부담스러울 테고 네. 여러 가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